발솜입니다. 한국 대표팀 명단에는 팀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의지할 수 있는 많은 핵심 플레이어들이 포함되어 있고, 팀이 큰 압박감과 불안감이 존재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해결해줄 기술적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오늘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 앞서 오만의 유력 매체 알와탄이 남긴 프리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만 매체의 불길한 예감은 제대로 적중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협회가 개판이라도 온라인 축구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수준의 전술 부재에서라도 스스로 팀을 역경에서 구해낼 선수들, 모든 상황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홈에서 6승 3무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오만의 저력과 함께 무려 21년 전에 오만 쇼크라는 단어가 다시 튀어나올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받은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오만전에서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향후 일정에 있어서 크나큰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 선수들은 그들의 개인 역량만으로 대단한 집념을 통해 승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또 다른 오만 매체 타임즈 오브 오만은 한국이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기에 승리를 따내고자 정신적 재무장을 하고 나올 것을 경계하기도 했는데, 오만 역시 이라크 원정 패배로 인해 홈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는 최소 무승부라도 가져와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월드 클래스가 없었고 우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점쳤던 유럽의 도박사들도 한국의 압도적인 원정 승리를 예측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의 패배에 대해 오만 매체 무스캇 데일리는 오만의 비극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만 매체 쿠라는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에게 패배함으로 인하여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다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캡틴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AFP통신은 손흥민이 한국을 다시 구원하였다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한국 출신의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이 모두 골을 기록하면서 오만에게 3대1로 승리하였다는 기사는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전반 선제골을, 토트넘의 손흥민이 한국의 두 번째 골을 넣었는데, 경기 82분 박스 바깥에서 돌진한 그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왼발골을 기록하였으며 주민규가 마지막 골을 넣어 확실히 결정지었다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토트넘 매체 스퍼스웹은 토트넘의 손흥민이 한국을 위해 놀라운 골을 넣었다면서, 스퍼스의 주장 손흥민은 A매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한국을 이끌었고 그는 그의 나라가 귀중한 승리를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은 울버햄튼의 스타 황희찬의 활약으로 경기 초반부터 앞서 나갔지만 전반 종료 직전 자책골을 허용하며 동점 상황이 되었고, 82분 손흥민은 페널티 구역 끝에서 공을 잡고 영리한 터치로 수비수를 제치며 왼발로 골대 모서리로 향하는 멋진 슈팅을 날렸다고 골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함께 절묘한 연계로 이어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웬만한 선수라면 무너질 만한 볼 경합 상황을 버텨냈고 돌아서서 오만 수비라인 전체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멋진 왼발 슛을 날렸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왼발이 자신의 약발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왼발로만 공을 차본 왼발잡이 선수에게 차보라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을 절묘한 슛을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바로 그 손흥민 감차였는데요. 토트넘 팬들도 이를 두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밖에서 슛을 하면 일어나는 일이지. 클래식 소니. 파이널 서드에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주면 안 돼. 그건 정말 치명적이야. 또 한 번 섹시한 왼발 가마차기. 정말 환상적인 골이야. 아스날전에서도 꼭 보고 싶어. 소니의 골과 이도움은 정말 대단했어. 그가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경기는 16분이나 추가 시간이 있었어. 그가 바로 토트넘의 주장이야. 이강인의 드리블과 볼 소유 능력에 손흥민이 늘 하던 페널티 박스 밖 가마차기. 이 둘이 50득점 이상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손흥민의 완벽한 마무리. 손흥민은 역대 최고의 골을 기록하며 은퇴할 예정이야. 손의 마무리가 참 멋지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연계는 치명적이다. 2개의 도움과 1개의 골, 32세의 나이에 그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준다. 오만 매체 오만 옵저버 또한 유럽에서 손흥민 선수를 부르는 닉네임 중 하나인 손샤인을 헤드라인으로 하여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를 지배했음을 전했는데요. 한국의 슈퍼스타 손흥민은 경기 내내 뛰어난 플레이를 선보였고 1골과 2도움을 기록하며 오만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는 기사는 특히 82분 손흥민의 박스 바깥에서의 왼발슛은
그전까지 한국을 잘 막던 오만 수비진을 무너뜨렸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타임스 오브 오만은 한국의 노련미, 한국 선수들의 풍부한 경험치에 진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경험 많은 한국 선수들, 특히나 손흥민과 주민규의 골이 치명적이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보여준 승리를 향한 집념과 기백에도 밀린 것이라 평가하였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강력한 슛부터 오만 수비진에게는 큰 시험대가 만들어졌고, 오만이 볼을 계속 차지하고자 했지만 한국의 무자비한 압박이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아샤크는 오늘 경기를 뛴 오만 선수들에겐 없었던 강력한 슈팅이 한국 선수들에게는 있었다고 평가하였는데요. 한국의 장점은 황희찬과 손흥민이 보여준 것 같은 강력한 슈팅이라는 기사는 나란히 골을 만들어낸 한국 공격수들의 활약을 저지할 수 없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만큼 큰 칭찬을 받아야 할 선수는 바로 황희찬 선수인데요. 일명 춘천 후평동 브라더스로 불리는 형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그는 자신감 넘치는 슛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죠. 황희찬 선수는 누구보다 투지 넘치는 적극적인 플레이를 선보인 선수였는데요. 울버햄튼 역시도 후평동 브라더스의 투샷을 SNS에 올리며 기쁨을 함께 나눴는데, 울버햄튼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황희찬은 정말 과소평가된 선수야. 가장 효과적인 듀오 손황, 희찬과 소는 모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얼굴이야. 우리 코리안 가이가 골을 넣었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시아인. 이 골은 분명 일요일에 그의 자신감을 높여줄 거야. 이제 울버햄튼을 위해서도 다시 골을 넣어줘. 프랑스 마르세유로 간 떠오르는 신의 명장 데제르비 감독이 직접 연락을 하고 러브콜을 보냈지만 프리미어리그에 남기로 한 황희찬 선수. 시즌 초반 골이 없어 다소 아쉬웠는데요. 이번 골을 통해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였으니 자신감 넘치는 황희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 사실 정말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아니었다면 두 번째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던 것인데요. 아로소 수석 코치로 인하여 벤투 감독 때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매체들도 경기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자기가 전술 역량이 부족하면 감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유럽에서 전술 코치를 데리고 온 것도 정말 기이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전술적 승리를 따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 눈 씻고 봐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꾸 선수들 소집할 시간 탓, 선수들 컨디션 탓하는데 A대표팀 감독은 원래 그런 상황에서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맞는 자리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경기는 16분이라는 무슨 노래방 같은 후반 연장 시간은 물론 진짜 축구 수준만 낮은 줄 알았더니 심판 수준까지 최악인 중국 심판들의 희한한 판정들로 안 그래도 들어눕는 오만을 상대로 참 여러모로 꼬이는 경기였습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선수들을 갈아 넣어 얻은 승리이기 때문이죠. 이제 돌아가면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를 준비해야 하고, 황인범 선수도 새 팀인 페예노르트 적응도 해야 하며,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 경기에 출장한 다른 유럽 선수들을 포함 K리그 선수들 역시도 정말 힘들 것이기 때문인데요. 스페인도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오만하고 경기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100분이 훌쩍 지나 경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빼지 못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대표팀 수준이라는 것이 참담할 뿐입니다. 포르투갈을 잡고 우루과이와 비기고 월드컵 16강까지 가던 팀이 졸지에 다음 우리 상대인 요르단을 무서워해야 하는 팀이 된 어이없는 상황. 그 상황을 개선할 역량이 안 되는 현 국가대표팀 감독이 문제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감독을 자르지도 못할 협회도 코미디고, 진짜 선수들 빼고는 모조리 다 코미디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의 헌신으로 그나마 다음 달 10일 요르단전까지는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도 그때까지 부상 없이 무사히 모이기를 바라는데요. 협회와 관계자들 문제도 선수들을 볼모로 잡는지 좀 그만하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